테슬라 소식입니다. 2025년 전기차 50만 대 추가 양산 목표. 테슬라가 2025년 약 50만 대의 전기차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랙에 따르면 테슬라는 내년인 2025년에 약 50만 대의 전기차를 추가로 생산,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지난 2023년 약 180만 대의 전기차를 인도한 바 있으며 올해 2024년 인도량은 180만에서 200만 대를 규모일 것으로 예측된다. 테슬라의 계획이 성사된다면 테슬라는 2025년 한 해 동안 250만 대 수준의 전기차를 생산,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테슬라 사이버트럭도 포함된다. 테슬라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의 전기차 인도량을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애플 소식입니다. 인도서 아이폰 17 초기 생산 테스트. 탈중국 가속화. 애플이 처음으로 신형 아이폰 초기 생산 테스트를 중국이 아닌 인도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29일 애플이 내년 가을 출시 예정인 아이폰 17 기본 모델 시제품 개발을 위해 인도 폭스콘 공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인도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이폰 17 기본 모델 초기 생산 테스트 작업이다. 이폰 17 프로 모델 초기 생산 테스트 작업은 여전히 중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 초기 생산 테스트는 부품과 생산 공정을 모두 실험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작업은 매년 10월에 시작돼 다음해 5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애플이 아이폰 초기 생산 작업을 중국 이외 나라에서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아이폰 17 개발 상황은 빌드 품질을 테스트하기 위해 수천 대의 기기를 만드는 프로토-1 단계까지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올해는 예년보다 초기 생산 테스트 과정이 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IT 매체 애플인사이더는 전했다. 인도에서의 초기 생산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종료될 경우 최종적으로 완성된 아이폰 17 제조 공정은 중국 공장을 포함한 다른 공장에서 복제해 사용하게 된다. 그동안 애플은 아이폰 초기 물량은 중국에서만 만들어왔다. 미중 갈등으로 애플이 탈중국 행보를 보이며 일부 생산 라인을 인도 등으로 이전하긴 했으나 초기 물량 생산은 중국에서 진행했었다. 하지만 아이폰 16 시리즈부터 변화가 시작됐다. 애플은 아이폰 16 초기 생산 라인 테스트는 중국에서 진행했으나 초기 물량 제작은 중국과 인도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여기서 한 발짝 나아가 내년에 출시하는 아이폰 17부터는 기본 모델의 생산 라인 테스트까지 인도로 옮긴 셈이다. 이는 애플이 최근 수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중국 의존도 낮추기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3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 마이크로소프트가 3분기에 클라우드 사업과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업에 힘입어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MS는 이날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이 656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3.3억 달러를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각각 블룸버그가 집계한 평균 예상치 645억 달러, 3.11달러를 웃돈다. 또 매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16% 늘었다. 순이익은 247억 달러로 11% 증가했다. 실적을 견인한 부분은 MS365, 오피스 이메일 제품군 등이 포함된 생산성 사업 부문으로 매출이 283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 늘었다. 애저와 윈도 서버 등을 포함하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 부문 매출은 3분기에 241억 달러로 20% 불었다. 이는 월가 예상치 240억 달러보다 높다. 오피스 프로그램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강화된 AI 기능이 성장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MS의 예상을 웃돈 클라우드와 오피스 소프트웨어 실적은 그간 AI에 막대한 투자를 한 것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애저의 고객은 39,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80% 증가했다. 또 세계 60개 이상 지역의 AI 데이터 센터를 보유했으며 애저와 오픈 AI를 결합한
사용량이 지난 6개월간 2배 이상 뛰었다고 MS는 전했다. 생성형 AI 기술이 탑재된 노트북 판매 등 개인 컴퓨팅 사업 부문 매출은 17% 성장한 132억 달러로 집계됐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 경영자는 AI 기반 혁신은 모든 역할, 기능,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MS의 AI 비즈니스가 다음 분기에는 연간 실행 속도가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이정표를 달성하면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S의 3분기 자본 지출은 149억 달러로 1년 전 동일 기간에 비해 50% 증가했으며 이는 분석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기록적인 수준이다. MS의 주가는 이날 장 마감 후 실적 발표 후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지만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잇따라 매그니피센트7을 비롯해 빅테크들이 실적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AI에 대한 막대한 지출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한편 나델라 CEO가 12월 연례 주주총회를 앞두고 제출한 성명에 따르면 올해 연봉은 63% 증가한 7,900만 달러에 달했다. 앞서 그는 올해 초 MS의 보안 실패로 중국 정부 지원 해커가 미국 고위공무원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것으로 밝혀지자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반영하기 위해 현금 인센티브를 줄이겠다고 제안했음에도 크게 늘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CEO AI 에이전트, 이르면 내년 출시. 구글이 자비스로 알려진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이르면 내년 선보인다고 밝혔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29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구글은 AI가 주변 세계를 보고 추론할 수 있는 경험을 구축하고 있다라며 프로젝트 아스트라는 그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이르면 2025년에 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아스트라는 구글이 지난 5월 I.O.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선보인 AI 에이전트 초기 버전이다. 당시에는 휴대폰에 AI 음성 비서 형태로 탑재, 주변 세계를 인식하고 관련된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당시 공개 영상에는 휴대폰 카메라로 외부 풍경을 비추면 사용자가 어느 동네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사물의 이름을 맞추는가 하면 칠판에 적힌 수학 공식도 풀어냈다. 지난 26일에는 디인포메이션의 보도로 프로젝트 아스트라가 자비스라는 코드명으로 변했으며 오는 12월 프로토타입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자비스는 크롬 브라우저에 특화된 웹 전용 에이전트로 검색이나 제품 구매, 항공편 예약 등을 인간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구글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AI 에이전트 경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피차이 CEO가 이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차이 CEO는 이날 구글의 모든 신규 코드의 4분의 1 이상이 AI에 의해 생성되고 있으며 엔지니어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한다라고 밝혔다. AI를 통해 구글도 생산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는 신호다. 이외에도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의 로보택시가 매주 15만 건 이상의 유료 탑승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만 마일 이상의 완전 자율 주행을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8월에 밝힌 주당 10만 건에서 가파르게 증가한 수치다. 구글은 최근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맞춰 웨이모가 56억 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내놓는 등 로보택시 사업에 부쩍 힘을 싣고 있다. 한편 구글은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883억 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상회했다. 순이익도 전년 동기 197억 달러에서 263억 달러로 증가했다. 특히 구글 클라우드 부문은 전년 84억 달러에서 35% 증가한 114억 달러 규모 매출을 기록하며 매출 성장을 주도했다. 하지만 핵심 사업인 검색 및 유튜브를 포함한 광고 비즈니스 매출은 10% 증가한 659억 달러로 2분기 11% 성장에는 못 미쳤다.